하루에 10번도 모자라는 남편, 병원까지 속이며 도망치는 아내, 그리고 결국 찾아간 다른 여자. 이 모든 일이 불과 결혼 3년 만에 벌어진 실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한 부부의 숨겨진 비밀입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성실한 직장인이고 아내는 교사 출신의 현명한 여성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침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외도로 이어지고 두 여자가 직접 만나 충격적인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과연 이 부부는 어떻게 될까요? 이 이야기의 끝을 아시려면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잠시 멈추고 재미난 이야기들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댓글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열심히 더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주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중견 IT 회사에서 개발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그는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는 엘리트 직장인입니다. 키 178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그는 대학 시절 축구부 활동을 했고 지금도 주말마다 헬스장에 다니며 체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성실한 가정남으로 통하며 회식 자리에서도 일찍 집에 가려고 하는 모범적인 남편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정상적으로 강한 성적 욕구였습니다. 이 문제는 학창 시절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연애를 하더라도 만나는 시간이 제한적이었고 상대방도 학생이다 보니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만난 여자친구들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특이한 성향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수연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3년간 교사로 일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다정하고 꼼꼼한 선생님으로 유명했던 그녀는 민준과 결혼하면서 교직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키 165의 단아한 외모에 차분하고 지적인 성격을 가진 그녀는 민준의 회사 동료들 모임에서도 이상적인 아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연은 어릴 때부터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교사였던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성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연애 경험이 많지 않았고 민준이 첫 번째 진지한 교제 상대였습니다. 결혼 전 민준과의 만남에서는 그의 강한 욕구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서로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만나는 시간이 제한적이었고 민준도 결혼 전에는 어느 정도 자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2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했습니다. 민준의 부모는 대학 교수와 의사였고 수연의 부모는 모두 교사였기 때문에 양가 부모 모두 이 결혼을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결혼식은 서울 시내 유명 호텔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떠나면서부터 문제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박미경은 홍대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이혼녀입니다. 예원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를 졸업한 그녀는 젊은 시절 가수의 꿈을 키웠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포기했습니다. 28세에 공무원과 결혼했지만 7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남편의 극도의 성적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남편 때문에 그녀는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혼 후 혼자서 카페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미경은 외로움과 결핍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35세라는 나이에 재혼에 대한 부담도 있었고 이혼 경험 때문에 남성들과의 진지한 만남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단골 손님으로 카페를 찾던 민준과 만나게 되면서 그녀의 인생이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그 결과는 모두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민준과 수연의 결혼 생활 뒤에 숨겨진 비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제주도 신혼여행에서부터 민준과 수연의 갈등은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이 아름다운 제주 풍경을 배경으로 추억을 만들 때 이들 부부는 거의 모든 시간을 호텔방에서 보냈습니다. 첫날 오후에 호텔에 체크인한 후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피곤하니까 좀 쉬었다가 저녁에 성산일출봉이라도 가볼까요? 수연이 제안했지만 민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신혼여행인데 뭐하러 밖에 나가?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야지. 민준은 체크인하자마자 수연에게 달려들었고 그날 밤까지 총 5번의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민준은 또다시 수연을 요구했고 수연이 아침부터 이러지 말고 한라산이라도 가봐요라고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준은 신혼여행이 언제 다시 오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할 수 있잖아라며 수연의 제안을 묵살했습니다. 그날도 총 6번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수연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날 아침 수연은 몸이 아프다며 거부했지만 민준은 아픈 게 어디야? 그냥 좀 참아봐라며 강요했습니다. 수연은 그때 처음으로 민준이 자신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신혼부부들이 용두암, 정방폭포, 천지연 폭포 등 제주의 명소를 돌아보며 사진을 찍을 때 민준과 수연은 호텔방에만 머물렀습니다. 간혹 호텔 주변 편의점에 물을 사러 나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수연이 다른 사람들은 관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는데 우리는 왜 이래요? 라고 불평하자 민준은 신혼여행은 원래 이런 거야. 관광은 나중에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답했습니다. 4박 5일의 신혼여행 동안 민준은 총 23번의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하루 평균 4-5번씩이었습니다. 수연은 신혼여행 마지막 날 호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결혼이 이런 건가? 앞으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찍은 사진은 고작 10장 정도였습니다. 그마저도 대부분이 호텔방이나 침대에서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한 사진은 단 2장뿐이었고 그것도 민준이 억지로 끌고 나간 호텔 주변에서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수연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건가? 다른 부부들도 이럴까? 하지만 이런 문제를 누구에게 상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고 혹시 자신이 예민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민준은 비행기 안에서도 수연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며 집에 가면 또 하자고 속삭였습니다. 수연은 그 순간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두려워졌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이 정도라면 평상시에는 어떨까 하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민준은 여행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자며 또다시 수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날 밤 2번의 관계 후 수연은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조금 자제해봐요. 너무 자주 하면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민준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 젊은데 뭐가 문제야?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하던데? 이때부터 수연의 진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수연은 민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녀가 교사 시절 아이들에게 용돈 관리를 가르칠 때 사용했던 방법을 응용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재미있는 게임을 해봐요. 앞으로 우리가 관계를 가질 때마다 이 병에 500원짜리 동전을 하나씩 넣어보는 거예요. 한 달 후에 얼마나 모일지 궁금하지 않아요? 수연은 큰 유리병을 하나 준비해서 침실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준은 처음에는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했지만 수연이 재미삼아 해보자고 하니 별다른 거부감 없이 동의했습니다. 첫 주가 지나자 병에는 벌써 18개의 동전이 들어있었습니다. 일주일에 18번, 하루 평균 2번 반이었습니다. 수연은 이 숫자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일에도 민준은 새벽에 1번, 밤에 1번씩 요구했고 주말에는 하루에 4-5번까지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이거 좀 봐요. 벌써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민주는 오히려 벌써? 이것밖에 안 돼? 좀 아쉬운데? 라고 답했습니다. 수연은 이 반응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21개의 동전이 추가되었습니다. 병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민준이 출장을 이틀 다녀와서 그나마 적었지만 그래도 19개가 더 들어갔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날 밤에는 3번이나 관계를 가져 밀린 것을 만회한다는 민준의 말에 수연은 기가 막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병에는 총 78개의 동전이 들어있었습니다. 한 달에 78번, 거의 하루 2번 반꼴이었습니다. 수연은 이 숫자를 세어보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부부의 횟수일까? 다른 부부들도 이럴까? 수연은 인터넷에서 정상적인 부부관계 횟수를 검색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자료에서는 주 1-2회가 평균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그 10배가 넘는 횟수였습니다. 수연은 이때 처음으로 남편의 성적 욕구가 비정상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수연이 조심스럽게 꺼내자 민주는 뭐가 이상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이런 거 아니야? 오히려 좋은 거지라고 답했습니다. 수연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보통 부부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한다고 하던데요. 우리는 거의 매일 하잖아요. 민준의 반응은 수연을 더욱 당황시켰습니다. 인터넷에 나온 게 다 맞나? 그런 건 나이 든 부부들 얘기일 거야. 우리는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이게 당연한 거지. 오히려 그렇게 적게 하는 부부들이 문제 있는 거 아닐까? 수연은 민준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욕구가 정상적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오히려 수연이 예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동전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앞으로 평생 감당해야 할 무게였습니다. 과연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요? 동전 실험으로 충격적인 현실을 확인한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준과의 정면 대화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거짓말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요즘 아래쪽이 좀 아픈 것 같아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수연은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은 어디가 아픈데? 괜찮아? 라며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연은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수연은 집 근처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서 의사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남편이 너무 자주 관계를 요구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방광염이라고 해주실 수 있나요? 50대 여의사는 수연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이런 상담이 종종 있어요. 얼마나 자주 하시는데요? 수연이 정확한 숫자를 말하자 의사도 놀랐습니다. 그 정도면 정말 심각하네요. 부인 몸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의사는 수연에게 실제로 간단한 검사를 해주고 경미한 방광염 기미가 있다는 진단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달할 메시지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당분간 부부관계를 절대 피하시고 적어도 2주는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집에 돌아온 수연은 민준에게 진단서를 보여주며 의사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민준은 정말? 그럼 빨리 나아야겠네. 약은 잘 먹고 있어? 라며 걱정했습니다. 수연은 민준의 순진한 반응에 미안함을 느끼면서도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은 이제 좀 나았어? 라며 다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어요 라고 했지만 민준은 조심히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나자 민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졌지? 의사가 2주라고 했잖아. 수연은 아직 조금 아픈 것 같아요 라고 했지만 민준은 그럼 다시 병원에 가봐야겠어 라고 했습니다. 수연은 민준이 함께 병원에 가자고 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한의원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네에 있는 한의원을 찾아간 수연은 60대 한의사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원장님, 남편의 정력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힘들어요. 한의사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수연의 절실한 표정을 보고 이해했습니다. 요즘 이런 상담이 종종 있어요. 남성의 양기가 지나치게 강할 때 이를 조절하는 처방이 있긴 합니다. 한의사는 수연에게 설명했습니다. 보통 정력에 좋다는 약재들 마이너스 녹용, 인삼, 홍삼, 마카 같은 것들은 모두 빼고 대신 기력을 안정시키는 약재들로 처방을 할게요. 맹문동, 오미자, 산수유 같은 것들은 양기를 과도하게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인 기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한의사는 또한 주의사항도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먹으면 정말로 무기력해질 수 있으니까 효과가 나타나면 바로 중단하세요. 그리고 이런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셔야 해요. 수연은 한약을 지어서 집에 가져왔습니다. 민준에게는 몸이 허약해진 것 같아서 보약을 지었어요. 당신 것도 함께 지었으니까 같이 먹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고마워. 요즘 회사 일이 힘들었는데 잘 됐네라며 기뻐했습니다. 한약을 먹기 시작한 지 일주일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예전보다는 덜 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틀에 한 번씩은 요구했기 때문에 수연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수연은 다시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너무 자주 해요. 한의사는 더 강한 처방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정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정도에서 만족하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수연은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약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깨달은 수연은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음식을 통한 방법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남성의 정력을 억제하는 음식에 대해 검색해본 결과 의외로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웰빙 열풍이잖아요. 우리도 건강한 식단으로 바꿔봐요. 수연은 민준에게 자연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민준은 좋은 생각이네. 회사에서도 건강관리에 신경 쓰라고 하더라며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수연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정력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을 모두 식단에서 제외했습니다. 굴, 장어, 마늘, 부추, 견과류, 닭고기, 소고기 등은 모두 메뉴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신 정력을 억제한다고 알려진 음식들로 식단을 구성했습니다. 두부와 콩류를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했습니다. 이소플라본이 남성 호르몬을 억제한다는 정보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에는 두유를 내주고 점심과 저녁에는 두부 요리를 기본으로 한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민트차를 자주 끓여주었습니다. 민트에 함유된 성분이 남성 호르몬 수치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이 차향이 좋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다고 해요라며 하루에 서너 번씩 민트차를 내주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반드시 맥주를 권했습니다. 알코올이 남성 호르몬 생성을 억제한다는 정보를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까 맥주 한 캔 드세요. 호흡이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는 갑자기 맥주를 권하네. 좋긴 한데 매일 마셔도 될까? 라고 했지만 수연은 적당량은 건강에 좋다고 해요라며 계속 권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두부 스테이크, 콩나물국, 두유 스무디를 준비했습니다. 점심에는 두부김치찌개에 맥주를 곁들이고 저녁에는 순두부찌개에 또 맥주를 내놓았습니다. 민준이 요즘 두부 요리가 많네? 라고 하자 수연은 콜레스테롤도 낮추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해서요. 당신 건강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민준이 맥주를 마신 날에는 일찍 잠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예전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운동을 워낙 꾸준히 해서 기본 체력이 좋았습니다. 2달 정도 지나자 몸이 적응했는지 다시 예전처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요즘 웰빙 식단 덕분에 몸이 좋아진 것 같아. 더 건강해진 기분이야 라고 말해서 수연을 절망하게 했습니다. 수연은 더 강한 방법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에 따르면 감초가 남성 호르몬을 크게 억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초를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수연은 감초차를 우려서 민준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차는 목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다고 해요. 하지만 감초차는 단맛이 강해서 민준이 이상하게 단데? 뭔 차야? 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수연은 감초차 작전을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때 인터넷에서 발견한 것이 계획적 피로 유발법이었습니다. 민준을 의도적으로 피곤하게 만들어서 성적 욕구를 줄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수연은 주말마다 민준을 등산에 데리고 나갔습니다. 여보, 운동도 할 겸 등산 가요. 공기도 좋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민준은 운동을 좋아해서 흔쾌히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의도적으로 가장 힘든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 등 서울 근교의 험한 산들을 돌아다녔습니다. 6시간씩 등산을 하고 나면 민준도 지쳐서 집에 와서 바로 잠들었습니다. 수연은 이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체력이 좋아질수록 등산으로는 충분히 피곤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등산 덕분에 체력이 더 좋아진 것 같아 고마워라고 말해서 수연의 계획은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수연은 이제 정말 막막했습니다. 한약도 웰빙 식단도 등산도 모두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럴수록 민준은 더욱 건강해졌고 요구도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수연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임신이었습니다. 과연 임신이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결혼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수연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이제 민준도 조금은 자제하겠지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는 곧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진을 받은 날 수연은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민준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우리 아기? 그리고는 수연을 꼭 안아주며 사랑해. 정말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제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아기를 위해서요. 민준도 당연하지. 조심해야지라고 답했습니다. 수연은 마침내 평화로운 날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민준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임신했다고 해서 모든 걸 중단할 필요는 없잖아. 조심히 하면 되지. 수연이 임신 초기에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라고 말하자 민준은 그럼 병원에 가서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함께 산부인과를 찾아간 민준은 의사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임신 중에도 부부관계를 가져도 되나요? 40대 남자 의사는 임신 초기와 후기에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 안정기인 4-7개월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다만 무리하지 마시고 적당히 하세요라고 답했습니다. 민준은 이 말을 들고 집에 와서 의사가 괜찮다고 했잖아라며 다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적당히 하라고 했잖아요라고 항의했지만 민준에게 적당히의 기준은 수연과 달랐습니다. 임신 3개월째 수연은 입덧이 심했습니다. 하루 종일 메스꺼움에 시달리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입덧이 있어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라며 여전히 요구했습니다. 수연이 지금 이 상태로 어떻게 해요? 라고 하자 민준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수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를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보는 건가? 그날 밤 수연은 민준에게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당신 눈에는 내가 잠자리 상대로밖에 안 보여요? 나는 당신의 아내이고 곧 태어날 아이의 엄마예요. 지금 입덧으로 하루 종일 고생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런 건 전혀 신경 안 쓰시네요. 민준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나도 네가 힘든 거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못하는 건 아니잖아. 조금만 참아봐. 조금만 참으라고요? 당신이 조금만 참으면 안 돼요? 왜 항상 나만 참아야 해요?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기야, 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본능이잖아. 남자라면 다 이래. 민준이 변명했습니다. 본능이라고요? 그럼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뭐예요? 사람은 본능을 조절할 수 있는 이성이 있잖아요.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수연의 이 말에 민준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짐승이라고? 내가 짐승이야? 나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 집을 유지하고 있고 너와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런데 집에서마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집에서 나를 성적 도구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는 이랬어요.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둔 거지. 내가 무능해서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날 밤의 싸움은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민준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수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아무리 애원해도 나는 거부할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람으로 봐주지 않는 한 절대 안 해요. 민준은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라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연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더 이상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분리된 침실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안방에, 수연은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임신 5개월째, 수연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입덧은 줄어들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민준은 집에 와서도 수연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고 저녁 식사도 빨리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럴수록 민준의 욕구는 해결되지 않은 채 쌓여만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민준은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민준과 수연이 분방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민준은 점점 더 괴로워했습니다. 회사에서 집중이 안 되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미경인의 카페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그 카페는 홍대 입구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우연히 들어간 그 카페에서 민준은 박미경을 만났습니다. 미경은 35세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 관리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 168의 날씬한 몸매에 긴 생머리를 가진 그녀는 고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특히 혼자 온 남성 고객들에게는 더욱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오시는 분 같은데 뭘로 드릴까요? 미경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민준은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라고 했고 미경은 오늘은 서비스로 쿠키도 하나 드릴게요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은 자주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커피만 마시려고 갔지만 점점 미경과의 대화가 즐거워졌습니다. 미경은 혼자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서 손님이 많지 않을 때는 민준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혹시 결혼하셨어요? 미경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준은 네, 했습니다 라고 답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그런데 왜 그렇게 우울해 보이세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민준은 처음에는 별일 아닙니다 라고 했지만 미경의 계속된 관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요 라고 말하자 미경은 이혼한 저에게는 그런 얘기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조언해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죠 라고 답했습니다. 미경이 이혼했다는 얘기를 들은 민준은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혼하신 이유가 뭐예요? 괜찮다면 얘기해주세요. 미경은 성격 차이라고 하면 맞을까요? 제 전 남편은 정말 무관심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그런 면에서요라고 말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민준은 미경의 말이 자신의 상황과 정반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민준이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자 미경은 일주일에 한 번도 관심을 안 가져요. 한 달에 한 번 하면 많이 하는 거였어요.
저는 여자로서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대화 이후 민준과 미경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민준은 저는 정반대 문제예요. 제가 너무 자주 요구해서 아내가 지쳐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미경은 정말요? 그런 남편을 둔 아내가 부럽네요. 저는 오히려 그런 남편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답했습니다. 한 달 정도 이런 대화를 나누던 중 어느 날 미경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에 한번 만나실래요? 카페 말고 다른 곳에서요. 민준은 망설였지만 결국 좋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첫 만남은 근처 호프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술이 들어가자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솔직해졌습니다. 미경은 결혼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여자도 욕구가 있는데 남편이 전혀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정말 외로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준도 저는 아내가 저를 변태 취급해요. 정상적인 남자라면 이렇게 자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미경은 전혀 변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상적인 거죠. 남자답다는 증거예요 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미경의 집으로 갔습니다. 카페 위층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첫 관계를 가졌습니다. 민준에게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수연과는 달리 미경은 적극적이었고 오히려 더 요구하는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라고 말하는 미경을 보며 민준은 자신이 정상적인 남자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은 주 2-3회씩 미경을 만났습니다.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미경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경도 민준과의 만남을 즐거워했습니다. 당신 같은 남자를 처음 만났어요. 정말 만족스러워요라는 미경의 말에 민준은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연이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임신 7개월에 접어든 수연은 민준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이 갑자기 잦아졌고 집에 와서도 샤워를 바로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처럼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또다시 오늘 야근이야 라고 연락했을 때 수연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임신한 몸이지만 택시를 타고 민준의 회사로 갔습니다. 하지만 회사 건물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고 야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연은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에요? 회사에서 야근 중이야. 왜? 그럼 지금 회사에 있다는 거죠? 당연하지. 왜 그래? 민준의 거짓말을 확인한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수연은 민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 예상대로 야근한다고 했던 날들에 홍대 근처 카페와 음식점에서 결제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경인의 카페라는 곳에서의 결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수연은 배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 카페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오후 3시쯤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에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 서 있던 미경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로 드릴까요? 미경은 처음에는 수연을 일반 고객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다음 말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민준 씨와 어떤 관계시죠? 미경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누구시길래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저는 김민준의 아내입니다. 수연이 자신의 불러온 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미경은 한참 동안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앉으세요. 얘기할 게 있을 것 같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 여자는 카페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연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 제 남편과 만나셨어요? 2달 정도 됐어요. 미경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결혼한 남자를 선택하셨어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경은 저도 처음에는 그냥 단골 손님이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서로 필요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부인은 민준 씨의 요구를 감당하기 힘들어 하시잖아요. 저는 반대로 그런 남자가 필요했고요.
미경의 말에 수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준 씨가 저를 찾았을 때 정말 불쌍했어요. 집에서 변태 취급받는다고 하면서 자신이 비정상적인 남자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정상적이고 남자다운 분이죠. 수연은 미경의 말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경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륜을 정당화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부인도 생각해보세요. 남편의 욕구를 제대로 받아주지 못하면서 다른 곳에서 해결하는 것도 막는다면 민준 씨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 말에 수연은 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민준을 거부한 지 몇 달이 지났고 그동안 민준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경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성적으로 무관심한 남편 때문에 고생했어요. 여자로서의 자존감도 바닥에 떨어졌고 결국 이혼까지 했죠. 그런 저에게 민준 씨는 여자로서의 자신감을 되찾게 해준 사람이에요. 수연은 미경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을 변태로 몰아세우고 거부하고 심지어 속이기까지 했던 자신의 행동들이 과연 옳았던 것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수연이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시간보다 일찍 온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카운터 앞에 서 있는 수연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연아, 너 왜 여기에?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일어나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 순간 카페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미경은 조용히 카운터 뒤로 물러섰고 민준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수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알았어요. 당신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누구와 만나고 있는지. 민준은 수연아, 내가 설명할게. 이건 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수연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설명은 됐어요. 오히려 이분과 얘기해보니까 많은 걸 깨달았어요. 수연의 말에 민준과 미경 모두 놀랐습니다. 분노할 줄 알았던 수연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당신을 변태라고 생각했어요. 비정상적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준은 수연아,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너는 날 거부하고 나는 견딜 수가 없었어라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저도 미안해요. 당신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미경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두 분이 대화하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울게요. 하지만 수연이 아니에요. 오히려 같이 얘기해봐요. 이 문제는 우리 세 사람 모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간 동안 세 사람은 카페에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연은 자신이 왜 민준을 거부했는지, 민준은 왜 그렇게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미경은 어떤 결핍감을 느꼈는지 서로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세 사람 모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수연은 민준의 욕구가 단순한 변태성이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는 본능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은 자신이 수연의 감정과 몸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미경은 저는 이제 물러날게요. 두 분이 다시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꼭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알겠어요. 제가 민준을 완전히 만족시켜줄 수는 없다는 걸. 특히 임신 중이고 출산 후에도 한동안은 힘들 거예요. 민준은 깜짝 놀라며 수연아, 무슨 말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수연은 저는 당신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는 것보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낫다고 생각해요. 물론 쉽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지만 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최선의 해결책일까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9. 전문가 상담과 진정한 해결책 찾기. 세 사람의 대면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수연은 미경을 이해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감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수연의 너그러운 반응에 오히려 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연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우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봐요.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민주는 처음에는 그런데 가서 뭘 얘기하겠어? 창피하기만 할 거야 라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지낼 수는 없잖아요. 아이도 곧 태어나는 데라며 설득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강남에 있는 부부 상담 전문 클리닉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담당한 것은 20년 경력의 50대 여성 상담사였습니다. 박혜원 상담사는 이런 케이스를 여러 번 다뤄본 경험이 있어서 두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부부간의 성적 욕구 차이로 고민이 많으시군요. 먼저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상담사는 민준과 수연에게 번갈아가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민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생각이 들고 참으려고 해도 안 돼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상담사는 성적 욕구의 강도는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당신이 특별히 이상한 건 아니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수연도 자신의 입장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남편을 만족시켜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너무 자주, 너무 일방적으로 요구하니까 제가 물건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인의 감정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담사는 두 사람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먼저 민준 씨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설사 부부 사이라고 해도 일종의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민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폭력이라고요?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가요? 상담사는 부부라고 해서 서로의 몸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 강요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상담사는 수연에게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도 생각해 보셔야 할 점이 있어요. 배우자의 욕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부부는 서로의 욕구를 이해하고 조율해 나가야 하는 관계입니다. 상담사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민준 씨는 자신의 욕구를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수연 씨는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해 당분간은 예전과 같은 관계를 갖기 어렵다는 점을 민준 씨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완전히 거부하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친밀감을 나누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민준 씨는 언제 어떤 기분인지, 수연 씨는 언제 어떤 상태인지 서로에게 알려주세요. 상담사는 또한 민준의 외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민준 씨가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수연 씨께서 이를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신 것은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두 분이 함께 노력해야 해요. 민주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견디기 힘들 때가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상담사는 자위행위는 부부관계에서 금기시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파트너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건전한 방법입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부부관계의 횟수보다는 질이 중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관계를 갖는 것이 매일 하지만 한쪽이 억지로 참는 관계보다 훨씬 좋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연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상담사는 일단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민준 씨가 충분히 기다려주세요. 그 대신 다른 방식으로 친밀감을 나누세요. 함께 영화를 보거나 마사지를 해주거나 단순히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점진적으로 관계를 회복해 나가세요.
육아로 힘든 수연 씨의 상황도 고려하고 민준 씨의 욕구도 무시하지 마세요. 상담이 끝날 무렵 상담사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두 분의 문제는 비단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제입니다. 민준 씨는 수연 씨를 성적 대상이 아닌 인격체로 존중해야 하고, 수연 씨는 민준 씨의 욕구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부부가 여러분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대화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세요.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민준과 수연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준은 정말 미안해. 너를 사람이 아닌 것처럼 대했구나 라고 사과했습니다. 수연도 나도 미안해. 당신의 고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라고 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자. 네가 힘들 때는 힘들다고 하고 내가 견디기 어려울 때도 솔직하게 말할게. 민준의 말에 수연은 그래, 그렇게 하자고 답했습니다. 4주 후 재상담에서 상담사는 두 사람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군요. 두 사람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테스트는 아이가 태어난 후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 부부는 이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경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될까요? 이 이야기는 많은 부부들이 겪고 있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